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데다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실 거예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다뤄보려고 해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성장이 느려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투자처를 옮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방식이에요.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 채권과 예금에서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다른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되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 한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예로 들어볼까요? 당시 초기에는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으로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결국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하락세를 탔어요. 이처럼 환율 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투자를 하고 있다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수익률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환노출 상품에 투자한 경우인데요. 실제 사례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을 비교해보면 환율 변동이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1개월을 보면 환해지 상품은 3.87% 상승했지만 환노출 상품은 2.0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지수는 3.87%가 올랐지만 환율로 인해 1.79%를 손해본 셈인 거죠. 이 차이는 달러가 1377원에서 1340원으로 하락하면서 발생했어요. 과거에는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환노출 상품이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환노출 상품은 환율 변동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땐 유리하지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면 환해지 상품을 선택하거나 달러 인버스 ETF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해 달러 약세에도 자산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달러 인버스 ETF는 달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로 환율 변동에 대한 방어책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환해지 상품과 인버스 ETF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더 높은 편이에요. 환해지 상품은 환율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인버스 ETF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 수익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예요. 앞서 예시로 든 라이즈 미국 S&P 500 환해지 상품은 환노출 상품보다 약 0.15%포인트 더 비쌌죠. 환해지 ETF는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환율 인버스 ETF만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세 가지 ETF 모두 미국 달러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총 보수 측면에서는 라이즈가 가장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ETF라 아직은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렵고요. 지금은 다른 ETF에 비해 엄청 낮아 보이지만 1년이 지나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현재로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좋아 보여요. 유동성과 거래량을 보면 코덱스가 가장 우수해요. 참고로 거래량이 많을수록 매매가 쉽고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추적 오차를 보면 라이즈와 코덱스가 기초지수를 더 정확하게 추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직 수수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기초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고르자면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코덱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으로 2배 추종하는 ETF도 있는데요. 저는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면 환해지 상품과 달러 인버스 ETF를 통해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어요. 다만 환노출 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면 환해지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인버스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아예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요. 경기 둔화가 예상될 때는 더 안정적인 자산인 경기 방어주로 옮겨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경기 방어주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주식으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와 같은 섹터에 속해 있어요. 이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유지돼요.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음식, 음료, 의약품을 여전히 소비하게 되고 전기, 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경기 둔화 시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필수 소비재는 코카콜라, 헬스케어는 존슨앤존슨, 유틸리티는 듀크 에너지 등이 있어요. 또 ETF로 보면 필수 소비재 섹터를 담고 있는 XLP, 유틸리티 섹터를 담고 있는 XLU가 있어요. ETF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추가로 분석을 요청하면 따로 다뤄드릴게요. 이러한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은 경기 둔화나 경기 불확실성이 클 때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다만 이미 경기 방어주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역시 경기 둔화 시기에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금융, 에너지,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 고배당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AT&T 같은 통신사나 리얼티 인컴 같은 부동산 리츠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이들 기업은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보다는 배당금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큰 변동을 겪더라도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예적금의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의 배당률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금리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시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배당 ETF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사실 경기 방어주이면서 동시에 고배당주인 주식도 많은데요. 각각을 투자하는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경기 방어주는 경기 변동에 따른 주가 하락 방어에 중점을 두게 되고요. 고배당주는 꾸준한 배당 수익을 받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이 자산 보호를 중시한다면 경기 방어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고배당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환해지,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를 통해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또 함께 해주세요. 특히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방어 자산으로 일부를 옮겨두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준비 없이 하락장을 맞이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 팔지도 못했고요. 저가 매수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현금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고 공부해봤고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예측이 어렵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의 변화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달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달러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해놨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제가 불필요한 실수와 비용을 줄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